예, CBS 박종현 판승부 철이와 영희를 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철이를 맡고 있는 성실의 아이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박종현 앵커님. 휴가 가지 마세요. 예, 역시 그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예, 역시 훈련된 멘트. 자, 그리고 오늘 영희가 네. 사라졌어요. 영희 대신 이분이 오셨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장성철 소장님이랑 묶여서 영광입니다.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근데 요새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장성님 파트너인 게 굉장히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야. 요즘에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화제가 되고 진영 내에 파급력이 대단히 커요. 그 영광이에요. 진짜. 저한테도 묻어가고 있습니다. 금시 초문인데.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래서 그 글 보고 저도 방송에서 인용하고 그리고 SNS 네. 지금 감사합니다. 길어 근데 좀 짧게 해주세요. 3분의 2. 요새 그 짧게 쓰면 정청래 그 후보처럼 아련 몽롱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주장을 적고 논리를 직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포스터 쓰듯이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또 너무 생각 없다고 또 비난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저리 일편단심 우신이 박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좀 더위가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천, 강원 그리고 TK 지역에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주말 순회 경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에서 47.75%로 정청래 후보 42.08%를 5.67%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어제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48.54%로 정 후보 44.40%를 이겼습니다. 예. 누적 순위도 바뀌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95,821표로 46.01% 선두였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92,735표로 44.53%로 표 차이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득표율도 1.48%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요. 예. 송영길 후보는 9.4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 연승으로 역전을 한 모양새였고요. 다만 아직 전체 권리당원 표심의 30%만 공개된 만큼 대세가 굳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란 평가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예. 이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미 끝났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 반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이어서 주일 일요일 강원 TK 지역 모두 김민수 후보가 이제 1위를 다시 탈환했는데 하헌기 대변인. 저는 그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일단은 정청래 후보께 유리한 전장이라고 평가받는 예. 충청 부울경에서 충분히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점점 득표는 벌어질 거고 실제로 0.99%포인트에서 조금 더 벌어진 거긴 하지만 벌어진 건 벌어진 거니까요. 예. 추세선을 봤을 때는 호남까지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고 정청래 후보께서 뭔가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모, 뭐 어게인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도 설명을 지금 드리면 그게 원래 정동영 후보의 그 구호였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예.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예.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걸 걸었다고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포스터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또 정통이랑 노사모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캠페인의 일관성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계속 앞으로 순회 경선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자, 장 소장님. 끝났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썸네일로 이미 고진했습니다만 장 소장님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아. 보여지고 예. 저희들은 한꺼풀 벗겨서 이제 보잖아요. 하은기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유리했던 지역들에서 접전이었다면 앞으로 조직과 여러 가지 바람에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것도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1순위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50% 넘어서 끝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얻은 김민석 후보의 득표율이 47.75, 48.54예요.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0%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45, 44, 45에서 지금 2, 3% 정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음. 호남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 분들은 야 이거 2순위 표까지 하면은 이거 또 뭐 경선 불복이네. 사실상 내가 이겼네. 이런 소리가 반대측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좀 몰아줘야 되겠다. 그런 아.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새 불리함을 흐름의 불리함을 정청래 후보도 연설 중에 나타낸 것 같아요. 어디서 나타났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노래 부르고 또 하나는 하소연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를 합니다. 음. 이거는 앞서가는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뒤쳐져 있는 후보가 그냥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후보의 요새 그 연설에서 상당히 유익 있게 봤던 거는 전대 끝나고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당내 분란 없도록 잘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뭔가 닫는 듯한 멘트, 네, 이제 뭐 정리하는 듯한 멘트. 내가 주도권과 흐름과 분위기 내가 잡았다. 음. 그래서 여유로움이 좀 느껴져요. 음. 그래서 이제 흐름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들고. 장 소장님이 지난주에 끝났다고 그랬고 오늘은 약간 업데이트 됐어요. 진짜 1순위 투표만으로도 끝났다. 이게 네. 업데이트네요. 선호 네. 투표 적용 안 해도 끝났다. 라고 예.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평론할 때 끝났다, 진짜 끝났다, 뒤집어졌다 큰일 났다. 세 개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너무 구구 유튜브 썸네일 같은 비평이라서. 한판 승부 정론 한판 네, 승부. 그러니까요. 네, 위대한 저는 CBS에서 예. 그렇게 하긴 좀. 한데 실제로는 흐름에 동의가 되는 됩니까? 게 예. 정청래 후보 쪽에서 만들어내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 뭐 별도의 후보지만 어쨌든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팀 상황에서 정청래.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어떤 이슈, 노이즈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형태의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뭐 눈이 안 보이는 서미아 후보 악수 패싱하고 맞아요. 막 그 음. 같은 당 후보 연설하는데 야유하고 음.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뭐 언론 취재하고 있는데 그걸 보좌진들이 카메라로 막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오마이뉴스였어요.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카메라. 자 우리 하면 안 오마이뉴스의 노조위원장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사안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진짜 네. 심각한 얘기예요. 네. 네. 왜냐면은 그 전당대회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공간에서 누구를 찍든 무엇을 하든 언론사 카메라에게 허락된 취재가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특정한 후보가 너무나 집중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최고위원 후보 중에 지금 현재까지 네.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많이 뉴스가 이미 된 상황이었고 어. 그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도 다 찍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와중에 보좌진이 그거에 대해서 어. 특정 언론사 카메라가 뭘 찍고 있는지 LCD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에 보면은 뭘 잡고 있는지가 LCD 창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뭘 찍고 있는지까지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진들이 자꾸 감시를 하니까 왜 감시하느냐라고 하는 항의에 응대도 안 하고 어디 소속인지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럼 저 감시하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라고 찍었다는 이유로 종이 같은 걸로 막으면서 찍지 마라 하는 거가 이걸 취재 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게 조금 더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들긴 이것도 합니다. 게다가 보론을 하자면 네. 그분의 소관 상임위는 문체위예요. 언론 신문을 다루는. 그 전에는 방송을 다루던 과방위원장이었고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앞으로 언론 개혁한다 그러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디어 다루는 분들이 지금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탄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당 의원 비판하고 이러면은 네가 또 방송 나가서 새치어로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좀 댓글도 있어요. 너무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네. 근데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소관 네. 상임위에서 언론을 관장하는 분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근데 그분이랑 뭐 이지은 뭐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들이 예. 정청래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끔 뭔가 되기보다는 어. 오히려 더 득표력을 깎아먹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는 오히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이 넘어갈 수도 있는 저런 상황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한다니까 언론의 자유를 수요한다고 주장하는 곳인데 네. 우리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냐. 저도 예. 상당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정치권에서 예.
한 30년 동안 기자분들도 뵙고 취재하는 것도 보고 네. 정치인들도 모셨지만 저런 식의 막 이게 A4 용지 이런 걸로 막 막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촬영 10초 못하게.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쇼츠로도 막 10초라고 안 했고요. 예. A4 용지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쫓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야 저거 되게 신기한 장면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최민희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 득표 수로는 네. 1등을 달리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어. 박선원 2위 후보랑 상당히 이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원래는 한 6%좀 넘었는데 지금은 4%가 안 되더라고요. 3.78? 이 예.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호남과 수도권에 가면은 최고위원의 1순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수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최민희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왜 막은 거예요, 오마이뉴스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최민희 후보를 너무 딥하게 찍고 있다는 거에 다른 대한 후보는 불평과 취재 안 한다? 예,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실제 채널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후보들 반응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후보를 찍고 있는 과정에 이제 항의를 하다가 예. 이제 감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희 카메라가 그 감시하는 보좌진 쪽을 향한 거고요. 그러자 그 보좌진이 자기는 찍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하는 식의 소동이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SNS에 뭐 저희 그 촬영 기자 중에 한 명이 예. 조선일보 쪽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지적을 해가지고 진짜 그래요? 무슨 상관이야 말이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촬영 기자 중에 한 분이 예. 그 TV조선 쪽에서 일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예. 특정해가지고 올린 건데 예. 최민희 의원께서 근데 근데 사실 그 출신이 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이 상황과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기자분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전에 아직 있니 해외로 탈출했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단독 포착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 보도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리고 상도 받은 기자예요. 아, 근데 예, 그 기자가 어떤 걸 보도하고 뭘 하는지가 아니라 얘는 조선일보 출신이야, 쪽 출신이야라고 SNS에 마녀사냥식으로 저격해서 올리는 좌표 찍는 것도 역시 과방위원장 출신 특히나 뭐 말지 1호 기자이자 언론개혁 운동 열심히 하신 분에는 걸맞지 않은 행동이겠죠. 아니 근데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대한민국 뭐 진보의 의제 설정은 뉴스공장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언론 윤리가 위배되는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 장인수 기자 건 같은 거 맞아요. 나왔을 때 예. 특별히 뭔가를 제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비판하거나 오히려 또 치켜 세우고 거기 막 게시판 가서 보고하는데 실제로 막 자기 찍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받자 조선일보 출신 뭐 성분 이런 걸 얘기하면 나중에 그분이 언론 개혁을 추진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언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에 대해서만 개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비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당 내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일이에요. 전당대회와 별개로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건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그 말실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내에 보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말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이 주목을 받아서 소개하는 건데 잠깐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정청래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청래 후보 지지자님들이 청래당이라고 쓴 깃발을 흔든 걸 봤습니다. 김일성도 조선노동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김일성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자기 이름으로 정당을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청래당일 것입니다. 예. 자, 정청래 후보의 발언, 이어서 송영길 후보의 이어지는 발언을 들으셨는데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좀 말씀을 잘하시네요. 예. 격앙된 표현이 나온 것 교황된 같고. 표현이 같고. 네. 예. 근데 이후에 또 정청래 후보는 바로 사과를 했죠. 아, 네. 연설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대통령 이름을 잘못 부른 것 같다. 그 부분은 당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게 또 더 화제가 된 게
지방선거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혼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주말 이제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았습니다. 예, 굉장히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호남에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승부처죠. 네, 주말이 본 게임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15일 호남권, 16일 서울 경기 경선이 이어집니다. 호남에만 전체 관리당원의 한 33%, 51만 명 정도가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예. 서울 경기까지 합치면 남은 표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호남에서 자신이 우세하고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면서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요. 예.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판 결집에 나섰는데요. 예. 지금 전체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 70%, 또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격차를 만들지 못하면은 혼전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정청래 당대표의 말실수 이건 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거 갖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하은기 대표님. 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예. 말실수 자체는 저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전에 깔아놨던 복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유독 더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참혹하게 실패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상대 후보가 물으니까 노코멘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필연적 실패. 예. 그 참혹한 실패라는 표현도 아마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어쨌든, 있는데 예. 하여튼 그걸 이제 TV 토론회장에서까지 뭐 공방이 나왔는데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께 묻는 건 유시민 작가 욕하라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의 그 견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뭐 갑자기 십자가 밟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실수가 나오니까 더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 소장님. 김민석 후보도 예전에 좀 뭐 말실수 비슷한 거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일이긴 하지만 예, 예. 뭐 이명박은 제2의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딴지 게시판에서는 아니 김민석 당신도 막 이명박 뭐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런 연설 과정 중에 말실수를 갖고 그렇게 큰 문제 삼고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본인도 이제 말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그거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정말 찰지게 아프게 송영길 대표가 더 좀 뭔가 그 전투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검찰 개혁 다 됐는데 정청래 대표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만해라 이제 우리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막 밑에서 웃었어요. 허탈하게 웃는 네, 그런 네.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정치인들이요. 누군가 어.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면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그건 실패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 말이 정청래 후보가 생각해도 맞네. 맞으니까 화는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잖아요. 아주 정말 찰지게 잘 이렇게 패고 있어서